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안전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로 인한 발생사고를 안전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 위험한 물건이나 장소, 그리고 안전불감증 등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실내 안전사고는 공간별 안전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을 길러 행동에 대한 주의와 실수를 줄이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간별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에서는 미끄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조명과 난간을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욕실인데요. 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간 중에 하나죠. 물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샤워나 세면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난간 손잡이를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에서는 열기구나 날카로운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 화상 또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칼과 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요. 가스레인지나 전기밥솥은 사용 후에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전기 콘센트를 뽑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란다의 경우 가끔씩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좁은 간격의 난간을 설치하고 베란다 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함부로 나가는 것을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거실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과 전기기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주변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선이나 날카로운 모서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모서리와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붙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코! 우리 여자친구가 현관에 손을 찧었나 봐요. 선생님도 가끔씩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손이나 발을 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저런 사고를 당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너무 아프기도 하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도어 체크를 설치해서 문이 고정될 수 있도록 천천히 닫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안전사고는 앞에서 본 것처럼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가끔씩 예기치 못하게 생기는 이런 안전사고들도 있을 수 있겠죠. 뼈가 부러지거나 삔 경우에는 병원을 찾기 전에 반드시 상처 부위를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곳에 찔렸거나 코피 등으로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출혈 부위를 지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화상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열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화상사고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체내에 남아있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흐르는 찬물에 담가서 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함부로 터뜨리지 않고요. 검증받지 않은 연고나 크림을 발라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멸균된 거즈를 붙여서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재빨리 의사 선생님께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종류로는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대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재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 태풍, 우박 피해까지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 사고들도 미리 예방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죠. 태풍 발생 시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입니다. 주택의 하수구나 도로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여 막혀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바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함부로 발을 담궈서는 안 되겠죠?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단단하게 고정해 두거나 일기예보를 통해 미리 그 사실을 알았다면 실내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에는 우산을 쓰지 않고 전신주나 큰 나무를 피해 건물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의 안전재난TV나 방송을 청취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과 창은 잘 닫아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도록 필름이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두면 좋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벌써부터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지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큰 지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진들이 점점 횟수가 잦아지면서 지진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필수겠죠? 텔레비전이나 꽃병 등 이런 것들은 높은 곳에 절대 두지 않습니다.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흔들림 현상으로 인해 텔레비전이나 꽃병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겠죠?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 줍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방석이나 이불과 같은 폭신한 것들을 가지고 머리를 보호해 준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가정 내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밸브를 잠궈 둡니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비상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는데요. 혹시나 전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릴 수도 있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거리에서 유리창이나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넓은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는 폭신한 방석을 이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가방이나 책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상청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하여 방송을 청취하고 그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둔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죠? 누구나 알고 있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놓친다면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꼭 안전한 위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